바라보기 뭐냐면, 오늘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어느 만큼 기여하고, 나의 학습에 대한 그 태도는 어떠했고, 친구, 후배들과의 관계는 어땠고,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땠고, 이걸 10가지 척도로 했고, 뒤에 넘어가면 이따가 나오는 매슬로우의 10개, 그 5개의 욕구 위계 단계로 해서 형광펜을 이렇게 칠하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검사라는 게 아니라 책자 이렇게 이제 묶어서 A4 용지로 해서 묶어서 애들한테 주어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료 진료 사이트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게 아이들한테 신뢰적 관계 맺기인데 이게 뭔 소용이 있냐 그랬는데, 참통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옛날에 저걸 했어요. 자기 교사평가를 했어요. 교사평가를. 교육부에서 하는 교사평가 나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하려니까 재미없어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받아보면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뭘 쓰냐면, 한 해 동안 선생님과 지낸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 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하면 아이들이 이걸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진로 검사를 해주고서는 아이들하고, 이게 홀랜드의 이론을 선생님들이 1시간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그 리아생 모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냥 한 10분 정도, 1인당 10분 정도나 15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걔는 선생님이 내 미래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왜 이게 좋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지금 만났지만 선생님이 자기네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되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어른스러운 면도 있어요. 자기 이 미래에 대한 이런 걸 걱정해 주는 걸 갖다가 크게 또 평가해 주는 거 보면. 그래서 요거 보면 4가지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시다가 컴퓨터 담당 선생님한테 열쇠 좀 주세요. 애들 맨날 진도 나가면 뭐 좋아해놔요. 그러면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저기 사이트 들어가 봐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또 다 전원이 다 이러라고 하고 기대를 하고 가면 선생님들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면 그 중에 매일 확인하는 애들이 뭐 싸이월드 하는 애들이 뭐 게임 틀려고 안간히 쓰는 애들에 뭐 배려도 다 있어요. 원격 장치 있으면 딱 꺼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아이들한테 안내를 잘 하면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하면 참 많이 했다. 8대2 법칙이잖아요. 그죠? 80% 잘하고 20%는 안 하면 잘 됐다 이러면 돼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라는 게 되게 이제 소중하잖아요. 말의 언어의 힘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데, 우리는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사는 거죠. 양파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왜 끝에 뻘겋잖아요. 이렇게 버석버석해잖아요. 이건 이제 쓸모없으니까 다 벗겨내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 사람 사는 사이에서, 이거는 사람 관계에서도 쓸모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뭐냐면, 그냥 고립, 폐쇄, 혼자 있기 뭐 이런 거. 교실에도 무조건 있는 애들 있고, 급식소에 가서 혼자 먹는 애들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리고 또 이게 0차원이에요. 1차원은 뭐냐면 그냥 스쳐가면, 그 다음에 뭐 안녕, 뭐 인사만 하는 정도. 그런 애들은 많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걔하고 뭐 대화 나눠보지 못하고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의 대화. 이게 우리 일상을 많이 지배해요. 뭐냐, 2차원의 대화는 뭐냐면 농담하고, 그 다음에 TV 연속극 드라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해줘. 그죠? 다른 사람 얘기. 이것은 뭐라 해요? 애들이 제일 민감해 하는 거.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요. 노는 시간에. 뭐 할까봐. 다른 친구들이. 뒷담, 뭐 한다래요? 뒷담 한다래.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2차원인데, 3차원은 이제 양파 껍질, 양파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양파를 벗기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때는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의,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데올로기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그 종교에 대한 얘기라든가, 정치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녀 양육 방법이라든가, 뭐 학생 지도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사고에 대한 것을 갖다가 주로 나누죠. 여러분들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요. 그 사람이 성향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생각이 그래. 그래서 나와 딱 맞아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꺼풀 더 베끼면
양파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눈이 찍 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경험했죠. 양파 까면서. 저는 거기에 비유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계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가 무지 좋은 유전자예요. 왜냐면 이런 사계절이 있는 땅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하면서 지켜냈겠어요, 이 땅을. 그러니까 되게 감성이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교육이 자꾸 감성은 뒤로 미루고 뭐를? 사고적인 교육을 갖다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로 감정의 교류를, 아까 선생님 시작할 때 이제, 선생님 모자가 잘 어울려요. 근데 사실 모자 저렇게 선생님들 중에 멋스럽게 쓰시는 분들 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분들 저렇게 모자 또 혼자 오셔가지고 모자도 멋있게 쓰시고, 되게 보기 좋으시고. 제가 얘기하니까 선생님 씩 웃는데 제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그래서, 선생님이 잘 들어주니까 저는 또 흐뭇하고, 끝나고 났는데도 선생님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배도 고프고 그러실 텐데, 경청해 주시니까 제가 아주 뿌듯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으로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 잘 들어주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학구열이 되게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별로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배도 고프시고 지금 좀 힘드신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퇴근하시고 지치셨을 텐데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되게 좀 짠하면서 그 열정이 또 부럽기도 하고 되게 제가 원주에서 여기까지 온 게 되게 좀 덜 힘들고 뿌듯하네요. 이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갖다가 주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 이런 것보다 내가 느끼기엔 이래. 이러면 느낌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의 단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느낌의 단어들이 뭐 쑥스럽다. 또 그다음에 이제 행복하다, 사랑스럽다, 기쁘다, 슬프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흐뭇하다, 뿌듯하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우울한 것도 감정의 언어잖아요. 감정이고, 그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을 때, 나 째진다, 막 이런 표현들도 할 수 있고, 네가 우리 반이래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응? 선생님 되게 기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네가 이렇게 다른 애들 다 그냥 눈덩이 치는데 청소를 이렇게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니?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그럼 선생님이 내가 청소하는 걸 갖다 알아주는구나. 거기서 더 한 단계 나가면 널 보는 선생님 마음이 흐뭇하구나. 이러면 내가 선생님을 갖다 흐뭇하게 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5차원의 대화는 이제 영혼의 교감,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동료 교사 한 명만 있다. 그러면 학교 생활 힘들지 않죠. 그런 분이 있는, 뭐든지 학교에서 아이들과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나 힘들어, 선생님 나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찻집에 가서 아니면 생맥주 500 먹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럴 만한 선생님 옆에 계신 분. 와우, 대단하시네. 아닌 분들은 이제 혼자 5천. 근데 동료가 하나 그렇게 있으면 되게 믿음이 가고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대화의 차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4차원의 대화를 하면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교감을 하고,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는 어떤 규율이 존재하고 어떤 질서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이거나 같이 나와야죠. 그런데 같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래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 애들이 이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의 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아리의 창, 조세르프트와 해리 잉햄이 마음의 창을 4가지로다가 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는요,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의 성찰과 나의 통찰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런데 너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의식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은 그렇게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 퍼슨 있잖아요. 퍼슨, 그죠? 퍼슨. 퍼슨이 페르조나라는 말 있잖아요. 페르조나가 뭐예요? 가면이잖아요. 그죠? 가면은 뭐냐면 애적 인격이죠. 그죠? 애적 인격. 뭐뭐답다. 교사이기 때문에 내 내적 인격은 되게 장난꾸러기고, 그런데 애적으로는 가서 되게 이렇게 좀 점잖고, 그리고
특히 교무실이나 뭐 이런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구직원 사이에서 뭐 이렇게 짓궂고 막 이런 내면적인 인격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숨겨두고 교사답게 이렇게 전 처음에 양복만 입고 다녔잖아요. 선생님은 다 양복만 입어야 되는 줄 알고. 오늘 올 때도 저기 정대리님한테 문자로다가 마이 셔츠? 티셔츠? 남방? 그랬더니 시원하고 편하고 그런 옷이면 될 듯해요. 그래서 이거 입고 온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왜냐면 오늘도 페르조나가 또 작동을 했어요. 여기 서면 또 마이를 입어야 되는 건지 이래가지고 이제 문의를 하고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시원하고 편하고 가벼운 차림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얼만큼 내 자신을 알리는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나는 나를 성찰하고 통찰하고 타인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내 부끄러운 것도 이렇게 좀 드러내고 내 어린 시절의 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도 하고 나를 좀 더 이렇게 개방하면서 살면 이 창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더 넓어지고 이쪽으로 더 넓어지는데 이거는 뭐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나. 이쪽은 너는 아는데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는데 나는 나 자신은 몰라요. 그러니까 장립 영역이라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장립 영역이 넓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 얘기만. 지 잘났다고. 나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아유 네 주제 파악을 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영역이 넓은 사람들한테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은폐 영역이에요. 나는 아는데 남은 몰라.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되게 과묵해 보여요. 그리고 되게 경청을 잘해주고 되게 사람이 과묵하고 묵직하고 참 든든해 보이네. 그런데 뒤돌아서서 집에 가는 길에 이러고 있으면 뭔가 나만 손해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은폐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나. 그래서 이 영역을 이제 넓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의 개방 영역이 이렇게 넓은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아는 바도 많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다른 나 자신에 대해서 너에게 많이 개방했으니까 너도 나에 대해서 많이 알 거 아니냐. 너도 똑같고 그런 사람들 둘이 만나면 만남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만남의 관계가. 이게 결핍의 욕구예요. 우리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면 되게 이런 배고픈 아이들도 있고 수면이 부족한 아이들도 있고 배설이 안 된 애들도 있고 갈증을 느끼는 애들이 있는데 되게 어떤 애들 수업 시작하면 선생님 물 먹으러 갔다 오면 안 되나요? 이런 애들 있죠? 에? 갔다 오게 해야 돼요. 갔다 오게. 그다음에 중간에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되나요? 갔다 오게 해야 돼요. 급해 죽겠는데 선생님들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갔는데 종점은 아직도 멀었는데 화장실은 급해 죽겠어요. 진짜 차가 덜컹할 때마다 진짜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애들, 수면이 부족한 애들,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배고픔 이런 것이 가장 생리적 욕구가 되지 않는 애들한테 너 공부해야 되지 않니? 너 우리 반 실장 한번 할래?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이제 뭐냐면 감정이나 신체를 갖다가 내가 훼손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무지하게 강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직도 분단 상황에 살기 때문에. 요즘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무지하게 치명적인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도 예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일본이에요. 후지산이 산재로 붕괴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6m 쓰나미처럼 흙더미가 땅으로 가라앉으면서 흙더미가 그 바닷가 쪽으로 다 그냥 밀고 나간대. 시속 100km로. 6m의 흙더미가. 근데 그거 일본에서 발표를 했어요. 선생님 들으셨죠? 근데 일본인지 어떻게 금방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그 후지산 붕괴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진 계속 일어나지,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이런 욕구가 저번에 쓰나미 났죠. 아직도 거긴 폐허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잘 돼 있는 내가 내는 그 보장성 뭐가 있어요? 보험. 보험이 되게 우리나라가 발달해 있대요. 보험업이. 그래서 외국의 보험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프루덴셜, AIG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신체적, 감정적인 손상을 받지 않으려는 욕구.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이런 걸 당하는 아이들은 계속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오로지 관심은 뭘 것 같아요? 내일도 학교 가서 두들겨 맞지 않기. 그러니까 안전을 오로지 관심은 안전만을 위한 거예요. 아무리 배불리 먹고 뭐 그래도 그 아이가 이게 훼손당할 땐 일로 못 올라가요.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는 뭐냐면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요즘 39만 쌍이 1년에 결혼을 하고 결혼한 기존의 기혼 부부들 중에 몇 쌍이 1년에 이혼할 것 같아요? 39만 쌍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1년에 1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해체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돌봄과 양육의 그런 소외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얼마나 걔네들은 이런 욕구에 대한 나는 지금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야 되고 친구들로부터 가정에 소속받아야 되고 친구들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데 집에서도 그런 거 못 받았는데 학교 가면은 요새 또 따돌리는 애들 어떤 애 따돌려요? 네. 찐찌버거. 지네들이 얘기하는 찐찌버거라고 얘기하는 진짜 뭐 찌질이나 머리에 떡져가 듣고 다니는 애들 뭐 이런 애들 골라서 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살핌을 그러는데 잘 못 받는 애들이 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애들은 나대는 애들. 근데 나대는 애들 왜 나대겠어요? 나대는 거는 사인이에요. 그렇지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 잘하셨네. 관심 받고 무슨 사인을 보낸 거거든요. 나대는 게. 나 좀 봐줄래? 이거예요. 조는 애들 수업 시간에 괜히 별로 피곤해 보이지도 않는데 괜히 이렇게 엎드렸다가 괜히 들었다 막 이런 애들 그것도 선생님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결핍의 욕구고 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결핍의 욕구가 다 차야지만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의 욕구는 인정, 그 다음에 그 지위라든가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건데 이 내적인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나는 괜찮다는 자존감이에요. 성취분의 욕구. 욕구분의 성취. 욕구분의 성취가 자존감의 척도래요. 그러니까 욕구는 이만한데 성취는 요만큼이야. 그럼 답이 많아요?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죠? 근데 욕구는 이만큼인데 성취는 이만큼을 했어. 그러면은 자존감이 업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욕구와 성취가 같을 때 자존감이 형성이 된다는 건데 욕구는 이만한데 성취는 요만큼이 계속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내적, 외적 자존감이 생길 때 아이는 그 그룹에서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면은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자아 개발과 자아 발전, 자기 실현, 그리고 삶에 대한 노력을 갖다 이제 한다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여기에 빠졌어요. 여기 왜 빠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답을 갖다 요구하려고 뺀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자존의 욕구예요. 자존의 욕구. 그래서 아이들이 요 단계에서 요로 딱 올라서야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위로는 성장의 욕구고 요 밑에는 결핍인데 이 결핍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일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참통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그 제 이름이나 뭐 나 돌아보기 나 돌아보기 그거 치면은 이거 10단계로다가 제가 한 거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교재에 나오는 거 아이들한테 이건 이런 거래 설명을 해주고 형광펜 맨 처음에는 A4용지에다 그냥 해서 한 3일에 한 번씩 너네 한번 체크해봐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줘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